즉 마치 예전에 GOS 사태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제한을 검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A17 프로의 성능을 더욱 완벽하게 발휘를 못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이폰 15 프로가 잘 안 팔리는 문제까지 번질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의 발열 문제,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분석한 거나 국내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고 45도에서 47도까지도 올라간다고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담겨있는 A17 프로 최초의 3나노 프로세서죠. TSMC의 3나노 프로세서가 문제가 된다 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와, TSMC 이제 위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티타늄 바디를 사용함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오늘은 이 두 포인트에 대해서 과연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의 발열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 진짜 애플판 GOS 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써 해외 외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레베그너스라는 팁스터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특히 이쪽 부분 하면은 카메라의 외적인 부분, 여기 아마 AP 부분으로 보일 건데 요게 바로 A17 프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뜨겁게 나타난다 라는 걸 보이고 있죠. 그리고 5분 사용했는데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이폰 15을 실제로 만졌을 때 조금 뜨겁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특히 게이밍 퍼포먼스라든가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함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A17 프로의 경우에는 긱벤치 점수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데, 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면은 성능이 확 깎아지니까 이 성능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5분 만에 온도가 저렇게 올라가 버림에 따라서 실제 성능을 충분히 못 달성한다라는 게 되겠는데, 이게 지금 A17 프로가 3나노 공정에서 잘못 만들어졌다, 즉 TSMC의 3나노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TSMC의 3나노 프로세스가 적용된 A17 프로, 이 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3나노 프로세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공정 N3B 공정을 사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율이 얼마 안 나온다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60%가 안 된다, 약 55%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율이 낮은 단계에서 제조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3나노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마스크를 써가지고 리소그래피를 할 때, 노광 공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멀티 패터닝을 통해서 이 미세하게 3나노를 잡아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핀팩 구조의 트랜지스터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 왔죠. 그런데 이게 수율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건져낼 만한 칩이 몇 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나마 양품인 칩을 꺼낸다 하더라도 걔네들의 기본적인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2나노 프로세서부터는 리본팻이라 불리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구조를 적용하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MBC 팻이라고 불리는 GAA 구조를 일찍이 3나노에서 적용을 했죠. 이렇게 먼저 GAA 구조를 적용한 파운드리 업체들도 있는데, TSMC는 일단 핀팩 구조로 간다라고 했는데 수율이 잘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율 문제가 있으면은 이 미세 공정에서 리키지 커런트, 그러니까 누설 전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트랜지스터가 전압을 주고 그래서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고 했을 때에 정기적으로 절연이 돼야 될 때, 딱 전기가 차단돼야 될 때와 흘러야 될 때가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점차 미세하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리소그래피로 마스킹을 하고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미세한 결함 때문에 이게 계속 누설되는 전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계속 소비가 된다 보면은 전류가 통하지 않아도 될 때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니까 전력 소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요게 이제 공정 자체가 램프업이 되기 전에 수율이 55%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웨이퍼 위에 어떤 균열이 살짝 가 있을 수도 있고, 포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반도체 내부의 열 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열이 집중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소자 밀도가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리키지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은, 리키지가 발생한다, 전류가 통한다 하면은 각각의 다 이제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항을 딱 부딪히면서 전체적으로 다 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칩과 패키징 사이에 완벽하게 잘 패키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약간의 공간이 발생하면은 이거 자체가 열 저항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열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러한 프로세서 측면에서 3나노라는 프로세스를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근데 애플의 저명한 분석가 거밍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15 프로의 오버히팅 이슈는 TSMC의 3나노 공정과는 무관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인 조사의 뭐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오버히팅 이슈는 TSMC 3나노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주 원인은 서머 시스템 디자인과 이 타협하는 측면에서, 컴프로마이징하는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왜? 라이터 웨이트. 이 무슨 말입니까? 티타늄 바디를 사용함으로써 무게를 10% 줄였잖아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티타늄 바디를 사용함에 따라서 어떤 타협점이 있느냐?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고밍치는 뭐 애플 소식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매체에서 이분의 분석을 따르거든요.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분이시기도 한데 뭐 아무 근거도 밝히지 않았지만 TSMC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이폰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열이 자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패시브 쿨링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열이 발생한 요소들이 있겠죠.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있고 프로세서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SSD도 있고 D램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단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한 다음에 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동일한 온도를 유지해서 사용감을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패시브 쿨링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게 아이폰의 알루미늄 바디에서는 이러한 패시브 쿨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제 열이 잘 발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티타늄 바디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열 전도율이라는 요 단위가 와트 퍼 밀리 쿨롱이거든요. 그러니까 쿨롱 단위로 봤을 때, 온도로 단위로 봤을 때의 와트 개념으로 봤는데 열이 얼마나 빠르게 전도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티타늄이 이 열 전도율 값이 1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비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10입니다. 10배보다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티타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리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패시브 쿨링 방식의 알루미늄에서 열을 뱉어내는 정도를 못 해주다 보니까 A17 프로의 경우에도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충분한 성능을 못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열 장치를 포함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쿨링 파이프를 일부러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래파이트 시트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일부러 열이 분산될 수 있도록 어떠한 특정한 장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너무 뜨겁다 하면은 이걸 열을 일부러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넣고, 베이퍼 챔버 같은 이런 솔루션을 사용해가지고 열 관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이폰에서는 패시브하게 그냥 열을 분산할 수 있도록, 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갤럭시에서는 일찍이 열 문제가 있기도 했고 해서 저게 적극적으로 저런 거를 넣어와서 분산을 하는 형태가 됐었죠.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에서 이런 문제가 발현됐다, 지금 저렇게 티타늄 바디로 알루미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하면은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이 결국 발생한다라는 거는 컴퓨팅을 많이 함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수준은 적절히 꺾어주는 거, 즉 마치 예전에 GOS 사태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제한을 검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A17 프로의 성능을 더욱 완벽하게 발휘를 못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이폰 15 프로가 잘 안 팔리는 문제까지 번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TSMC의 3나노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티타늄 바디로 인한 새로운 패시브 쿨링 아키텍처에 열을 충분히 못 방출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iOS 업데이트로 해결은 되겠지만 성능은 좀 구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개발 단계에서 1년마다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세트 레벨에서 티타늄을 했을 때 이러한 열 방출이 안 된다는 거를 미리 못 잡은 점은 좀 아쉽기도 하고요. 물론 3나노 프로세스로 양산하는 그 칩 자체가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의 열 이슈를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박 날 것 같은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렇게 발목 잡히는 거 아닌지 지켜보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